자, 지금부터 하단 프로모션 로고를 이용해서 하단 로고를 디자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샵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하단 프로모션 로고를 이용해서 쇼핑몰 하단 부분에 디자인을 해볼 건데요. 우선 하단 디자인에 필요한 프로모션 로고를 저장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일단 관리자 페이지로 먼저 와주셔서 쇼핑몰 구축에 쇼핑몰 디자인 설정 시즌2 하단 프로모션 로고 모음에 가셔서요. 기본 설정에서 하단 로고 모음 노출에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기본적으로 설정되는 6가지 모두 체크를 해주시고요. 설정하기 눌러주세요. 확인. 다음에 마이샵에서 하단에 오시게 되면 아래에 이렇게 정렬이 되세요. 오른쪽 클릭하셔서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 저는 바탕화면에 저장하겠습니다. 하나씩 다 저장을 해 주시고요. 자, 저장을 하셨으면 이제 포토샵을 실행시킬게요. 프로모션 로고가 저장이 다 되셨으면 포토샵을 실행시켜 주세요. 작업을 하시기 전에 만들어 놓은 하단 프로모션 로고 샘플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렇게 작업을 해서 이런 이미지를 완성시키도록 할 거고요. 자, 이제 작업을 시작해 볼게요. 이제 하단 프로모션 로고 저장시킨 것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여시는 방법은 파일에서 열기 누르셔서 열어주시거나, 쉽게 하시는 방법은 포토샵에서 회색 부분,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 부분에 더블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열기창이 나오세요. 그래서 6개의 이미지들을 모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기. CS4 같은 경우에는 열면 이렇게 탭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작업하기 편하게 샘플 외에 모든 프로모션 로고들을 한 탭에 옮겨 놓을 거고요. 자, 이제 로고를 이용해서 하단 디자인을 해볼 텐데요. 디자인을 할 작업창을 새로 만들어 주셔야겠죠. 그래서 파일에 새로 만들기 또는 컨트롤 N으로 새 창 만들어 주시고요. 사이즈는 900에 200픽셀 사이즈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확인. 프로모션 로고가 새 창에 옮겨질 수 있도록 프로모션 로고들을 옮겨주셔야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로고에 이 아이콘 부분만 사용을 했어요. 아이콘 부분만 선택 툴을 이용해서 복사 붙여넣기 해볼게요. 아이콘 부분만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C 이용하셔서 복사, 새 창으로 오셔서 컨트롤 V 붙여넣기, 이런 식으로 전부 작업을 해보세요. 컨트롤 C, 컨트롤 V. 6개의 로고들이 크기가 작고 비슷하기 때문에 헷갈리게 되세요. 그래서 레이어에 이름을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갖고 온 건 안심 쇼핑몰 마크죠. 이름을 바꿔주기 위해선 원하는 레이어 위치에서 오른쪽 클릭, 레이어 속성 하셔서 이름 부분을 바꿔주셔도 되시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원하는 레이어 클릭하신 다음에
이름이 쓰여 있는 부분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름을 쉽게 바꾸실 수 있으세요. 자, 이제 나머지 로고들도 갖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바꿔주시고요. 자, 다 갖고 오셨으면 이제 원하는 위치에 로고들을 배열을 해주셔야 되시는데요. 배열하시는 방법은 툴박스에 있는 이동 도구 툴을 이용하셔서 배열해 주시면 됩니다. 원하는 위치에 배열을 해 주시고요. 메이크샵 아래 따로 놓기 때문에 레이어 아래쪽으로 두도록 하고요. 나머지 로고들은 지금 그냥 육안상으로 보기에는 같은 선상의 위치에 있는 것 같지만 지금 다 위치가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동도구 툴 옵션에 있는 정렬 아이콘을 이용해서 정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렬 부분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레이어가 한 개밖에 선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세요. 레이어가 최소 2개 이상이 선택이 되셔야지 정렬이 이루어지시고요. 저는 메이크샵 제외한 모든 아이콘들을 Shift 키 이용하셔서 전체 선택해 주시고요. 일단 아이콘 두 번째 있는 수직 중앙 정렬 이용하셔서 가운데에 중심을 맞춰주고요. 이 간격을 일정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뒤에서 세 번째 수평 중앙 분포 아이콘을 클릭해 줄게요. 정확하게 정렬이 되셨고요. 이제 로고들만 있으면 너무 심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앞쪽에 이 샘플과 같이 점선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나중에 링크를 거실 때도 좀 더 도움이 되시겠죠. 항상 이미지를 꾸미거나 새로 뭔 작업을 하실 때는 레이어를 추가해 주시고요. 선을 그려볼게요. 브러쉬 이용하셔서 선 그릴 거고요. 브러쉬 사이즈는 작은 사이즈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점선 모양을 만드실 경우에는 브러쉬 설정을 해 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브러쉬 팔레트가 나와 있으셔야 되는데 지금은 없죠? 창에 가서 브러쉬 또는 F5 눌러주시게 되면 브러쉬 팔레트가 이렇게 나오고요. 브러쉬 사전 설정 아래에 있는 브러쉬 모양 선택하시면 간격이라고 나오세요. 간격 앞부분 체크를 해주시고 원하시는 만큼 간격을 조정해 주세요. 조정이 다 되셨으면 브러쉬 팔레트는 꺼주시고 원하는 색깔로 변경을 해주신 다음에 그려줄게요. 그냥 그려주시게 되면 삐뚤삐뚤 선이 삐뚤삐뚤하게 나오게 되세요. 그래서 Shift 키를 누르시고 그려주시면 직선이 되세요. 얘를 그려주시거나 아니면 이 그린 거를 복사해 주시거나 복사하시는 방법은 그려진 레이어에서 오른쪽 클릭해 주시면 레이어 복제 있으세요. 확인. 그럼 같은 위치에 복사가 되셨고요. 이동 툴 이용하셔서 옆으로 옮겨 주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Alt 누르신 상태에서 이동 툴을 이용해 주시면 이렇게 복사가 되세요.
점선을 다 그려주셨으면 이런 그림자 효과를 내보도록 할게요. 저번에 테두리 그리실 때 사용하셨던 레이어 스타일 이용하셔서 그림자를 넣어 보실 건데요. 앞쪽에 레이어 팔레트 앞쪽에 있는 레이어 스타일 아이콘 선택해 주시고 위에서 두 번째 그림자 선택해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이 되시고요. 각도 값이나 거리 값, 크기 값 등 원하시는 만큼 조절을 해 주시고 그림자의 색상도 변경 가능하시고요. 그 아래 앞에 두 개 있는 선도 적용을 해 볼게요. 자, 이제 다 되셨으면 이 하단에 나오는 정보를 가져오도록 할게요. 관리자 페이지 가셔서 마이샵 눌러주신 다음에 아래쪽에 가시면 내용들이 나와 있으시죠? 요거 드래그 하셔서 복사하신 다음에 포토샵으로 오셔서 붙여넣기 할 거예요. 붙여넣기 하실 때는 문자 도구 툴 이용하셔서 클릭해 주시고 원하시는 위치에 클릭하신 다음에 붙여넣기, 그 다음에 확인. 글씨 폰트랑 사이즈랑 색상 마음에 안 드시죠? 바꿔주시려면 창에서 문자 팔레트 열어주신 다음에 원하시는 모양과 색깔, 사이즈로 변경해 주시면 되세요. 원하시는 만큼 조절을 해 주시고요. 원하시는 위치에 정렬해 주시고요. 자, 다 되셨고요. 그런데 지금 흰 부분이 남아 있어서 너무 휑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꾸미기 위해서 패턴을 넣어 주실 건데요. 패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을 만들기 위해선 새 창이 필요하세요. 컨트롤 N으로 새 창을 열어 주실게요. 사이즈 50에 50짜리 새 창 열어 주시고요. 확인. 이제 이런 물방울 무늬가 나도록 점을 찍어 주실 건데요. 사이즈가 너무 작기 때문에 돋보기 툴 이용해서 확대해 주시고 점을 찍어 줄 거예요. 브러쉬 이용하셔서 원하는 색상으로 바꿔주시고 크기도 5픽셀 정도의 크기 동그라미를 이용해서 이렇게 찍어줄 거예요. 근데 그냥 어림짐작으로 찍어주시게 되면 이렇게 이쁜 물방울 무늬가 나오지 않으세요. 그래서 안내선 이용해서 보조선을 그려 넣으실 건데요. 안내선 넣는 방법은 여기에 눈금자가 있으시잖아요. 눈금자가 없으신 분들은 보기에서 눈금자 열어주시면 되시고요. 눈금자를 이용해서 어떤 위치에 놓을 건지
정확하게 표시를 해 둘게요. 안내선을 그리셨으면 이제 물방울을 찍어 주셔야 되시잖아요. 물방울 찍기 전에 항상 레이어 새로 만들어 주시고 물방울을 콕 찍어 주세요. 다 찍어 주셨으면 이제 이걸 패턴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패턴으로 만드실 때는 배경 눈은 꺼 주시고 배경이 투명한 상태에서 만들어 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편집에 패턴 정의 클릭해 주시고 확인. 그리고 이제 작업하던 창에 뿌려줄 건데요. 배경이기 때문에 레이어 하나 새로 만들어주고 배경 위쪽에 레이어를 두신 다음에 뿌려보도록 할게요. 뿌리시는 방법은 툴박스에서 페인트 통 꺼내셔서 옵션 바에 정경색을 패턴으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옆에 패턴의 종류가 쭉 있으세요. 그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저장된 게 마지막에 있으세요. 선택해 주신 다음에 바탕에 뿌려주세요. 뿌려주셨으면 이제 샘플처럼 로고도 불러와 볼게요. 로고도 불러서 넣어주시고 그리고 지금 요 땡땡이 무늬 때문에 정보가 잘 보이지 않으세요? 배경의 땡땡이 무늬 부분만 좀 지워보도록 할게요. 지워주시고 위치 조정들을 다 해주시면 하단 프로모션 로고가 완성이 됩니다. 이제 저장은 저번 첫 시간에 있던 로고 저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대신 요거 같은 경우엔 색상도 많고 이미지도 많기 때문에 JPG로 저장을 하실 거예요. 파일에서 웹 및 장치용으로 저장 누르셔서 확장명 JPG로 바꿔주시고 저장.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장하실 때 파일명들은 영어로 저장을 해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확인. 자, 그러면 하단 프로모션 로고도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로고들을 이용해서 하단을 디자인하게 되면 관리자 페이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서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들을 수정할 수 있으세요. 이번 강의 때는 이동도구 옵션 바에 있는 정렬과 그리고 패턴 만들어서 패턴을 뿌려주시는 것,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의 그림자 사용하시는 부분들을 새로 배워봤고요. 이 세 가지 기능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활용하실 수 아신다면 충분히 다른 디자인들도 무리 없이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럼 오늘은 하단 프로모션 로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